픽토리 21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47번째 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픽토리 21과 함께 그곳에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47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Silly Susie Goose by Peter Horacek. 긴 목에 총명한 눈빛을 가진 거위 한 마리. 그런데 왜 silly, 어리석다고 하는 걸까요? 똑같은 모습의 구스들과 무리지어 사는 Susie. Susie는 다른 거위들과 달라지고 싶습니다. 무리에서 나온 Susie는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흉내내다 잠들어 있던 사자를 깨웁니다. 과연 무서운 사자를 따돌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작가는 Peter Horacek. 피터 호라책은 체크 프라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두 딸을 위해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 만든 책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What is Black and White입니다. 그 책은 2001년 The Books for Children's Newcomer Award를 받았죠. 그림과 책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그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좋은 책을 소개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유창하게 읽어주는 것. 유창하게 읽어준다는 것은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의미를 추론해가면서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읽는 것을 말하죠. 먼저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읽으려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장을 넘겨 어떤 이야기가 흐르는지 함께 훑어 읽어볼까요? 한 다리를 들고선 호학 옆에서 어설프게 홍학을 흉내내고 있는 Susie Goose. Susie Goose는 어디에 있나요?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네요. 내가 좀 달라졌으면 하고 Susie는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읽어줍니다. 내가 만약 박쥐라면 거꾸로 매달려 날개를 펄떡거릴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만약 투캔이라면 큰 소리로 스쿼억 하고 울 수도 있을 텐데. 박쥐가 되어 매달려 보기도 그리고 투캔이 돼서 큰 소리로 울어보기도. 그리고 펭귄이 되어서 배를 바닥에 깔고 슈 미끄러지고 그리고 기린이 되어서 목을 위로 쭉 뻗어보기도 하는 Susie Goose. Susie Goose가 다른 동물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행동을 따라할 때 함께 동작을 따라하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코끼리처럼 물을 슈아 끼얹을 수도 그리고 캥거루처럼 b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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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할 수도 그리고 타조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물개가 된다면 물속을 헤엄칠 수도 있겠죠. 사자가 된다면 raw 할 수 있을 텐데 Wrong. Shh. Susie. Uh-oh. 그럼 다행히 사자가 Susie Goose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겁도 없이 Susie Goose는 사자의 소리를 다시 한번 흉내냅니다. How silly. 어리석기는.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Wrong. Uh-oh. Uh-oh. 라! 사자에게 쫓기는 시세가 된 Susie Goose. 홍콩.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부러워하며 따라했던 행동들을 자신도 모르게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부분을 읽을 때에는 야단 법석을 떨며 읽으면 재밌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와 거위 무리 속으로 돌아온 Susie Goose. 딱 알맞은 시간에 거위 무리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남과 다르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과 똑같이 생긴 무리에 섞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죠. 수지 구스는 어쩜 다른 거위들처럼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지 구스는 어디에 있나요? wrong. 여기에 있었네요. 어떻게 표현해서 읽어야 하는지 감 잡으셨죠? 다음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구두점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이죠. If I was something, I could do something. 내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처럼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이죠. If I were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If I was, if I were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나요? If I were something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상상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in the sky.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날개도 없고 스스로 혼자 날 수 없죠?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if I were를 사용하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in the sky. 반면에 if I was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상상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 책에 보시면은 수지 구스가 내가 만약 배트라면, 박쥐라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해보고 있죠? 자, 가능성이 있는 말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if I was를 사용합니다. if I was, if I were 두 개의 차이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끊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as a bat, 내가 만약 bat, 박쥐라면 이런 뜻이죠. If I was a bat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좀 더 연습하다 보면 If I was a bat 하고 이렇게 더 큰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겠죠. If I was a bat, if I was a toucan, if I was a giraffe, if I was an elephant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I could hang 매달릴 수 있을 텐데 I could hang 이렇게 한 단위로 끊어 있습니다. I could hang upside down 거꾸로 매달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대요? flap my wings 날개를 flap my wings 펄떡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If I was a bat, I could hang upside down and flap my wings. bat, hang, flap, wings에 강세를 두어서 읽어야 하죠. 내용어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작가가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지만 마침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침표 바로 앞에 있는 wings에 주어 강세를 두어야 하지만 자, 작가가요. flap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 대문자로 그리고 다른 단어보다 더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읽으세요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죠. 따라서 언어는 마침표 바로 앞에 있는 이 wings에 주어 강세를 두어야 하는데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flap에 주어 강세를 두어서 읽습니다. If I was a bat, I could hang upside down and flap my wings. 이렇게요. 그리고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수지 구스는 달라지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은 바람을 표현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바램? 그렇죠. Susie Goose. 수지 구스의 목소리로 표현해서 읽어줍니다. If I was a bat, I could hang upside down and flap my wings. 배운 거 잘 기억하며 오디오 CD를 틀고 소리내어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 읽은 후 아이에게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읽어주세요.